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자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보험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아입니다. 자, 요즘은요, 오래 살수록 가장 걱정되는 질병이 치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무거운 치매 보험 가볍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오늘 소개해 드리는 이 치매 보험은요, 내가 원하는 보장만 쏙쏙 골라서 선택도 가능하다고 하고 초기 치매 때에도 큰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중증 치매를 진단을 받았을 때에는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 치매 보험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달러를 활용한 보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사망 보장도 준비를 하고 자산을 불려갈 수 있는 정보까지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내 건강도 지키고 돈 벌어가는 정보 만나보시고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 문자 번호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내 보험과 관련된 모든 02-3153-2666번 또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유튜브 통해서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서도 함께해 보시죠.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 모두 너무나 오래 살게 됐죠. 특별히 오래 사시는 여성분들 이제는 필수로 생각을 하는 게 치매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비싸서 고민이시다고요? 자, 저렴하게 큰 보장 가져가는 치매 보험 어떤 보험일지 박주영 전문가님과 오늘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준비한 보험이요. 암보험 다음으로 치매보험인데요. 그만큼 오래 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나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치매보험을 많이 준비한 것 같습니다. 여건이 되는 대로 많이 가입하고 싶지만 그래도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개인의 사정에 맞춰서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정말로 평생에 많은 짐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치매, 오래 살수록 더 가족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치매에 대해서 준비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요. 자녀가 되었든 부모가 되었든 가장 저렴하게 조금이라도 먼저 일찍 준비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무거운 치매를 좀 가볍게 보험료를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막연하게 오래 산다라는 생각만 하지만 준비할 게 참 많습니다. 건강보험 준비하셔야 되죠. 연금 준비하셔야 되죠. 또 가장 많이 걸린다는 암보험 준비하셔야 되죠. 그런데 최근에는요, 또 너무나 돈이 많이 드는 이 치매보험까지 준비하셔야 되니까 굉장히 고민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좀 실속 있게 준비하는 이런 좋은 대안이 좀 필요한데요. 우리가 건강하지만요, 나이가 들수록 동작이 좀 둔해지거나 행동이 늘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집중력이 좀 떨어지거나 기억력이 감퇴하죠. 그리고 계산 능력도 저하되고 언어도 좀 어눌해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요, 치매라는 것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나이가 먹으면 누구나 올 수밖에 없을 수 있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요,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에 장애를 겪게 되어서요, 결국에는 시설로 가게 되거나 자녀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사랑하는 내 가족을 잊어버리게 되는 이런 슬픈 현실이 우리 눈앞에 늘 펼쳐져 있는데, 그렇다면 경제적으로라도 좀 도움을 나중에 받을 수 있고 짐이 안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미리미리 준비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누구나 오래 살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연령별로요, 치매 발병률을 한번 볼 텐데요. 60세부터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치매에 관련된 얘기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물론 초록이 치매라고 해서 60세 이전에 아주 일찍 오는 조발성 치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요, 60세부터 이젠 치매에 대한 염려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65세, 70세, 5년 단위로 보니까요, 점점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고요. 75세, 80세까지 가면 갈수록 치매 발병률이 높아지는데
85세 이상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85세 이상이요. 33.7%의 발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안 먹는 사람은 없죠. 누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치매 발병 확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통계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떤 치매가 가장 많은가 한번 보면요. 누구나 가장 많이 들어봤던 용어일겠죠. 알츠하이머.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거죠. 뇌가 퇴화되기 때문에. 노화 때문에 오는 것이 바로 이 알츠하이머인데요. 그거 외에도요. 혈관성 치매죠. 사고로 뇌를 다쳤거나 뇌출혈이 왔거나 뭐 뇌경색, 기타 이런 뇌 관련 혈관으로 통해서 오는 이 질병 때문에 우리는요. 나이 들면 치매가 더 빨리 오거나 치매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평생토록 청춘처럼 젊은 뇌를 가지고 살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 맞겠죠. 나이가 들면 뇌가 노화된다고 했는데요. 가장 많이 87% 정도가 넘는 이런 치매에 대해서 우리가 그중에서 가장 높은 게 알츠하이머, 노화, 퇴행 때문에 오는 이 치매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를 많이 하는데요. 증상이 없죠. 처음에는 다 건강합니다. 그리고 깜빡깜빡 건망증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서서히 가벼운 인지장애가 오죠. 자, 이런 세월을요, 거의 뭐 20년 안에 다 겪는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인지장애를 겪기 시작하면 경증 치매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중증도를 거쳐서 중증까지. 이렇게 하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보통 60 기점으로 하면요, 80세 전후로 대부분 이런 상황들이 오는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증 치매 기간을 두고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할까? 그렇다고 돌아가시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비용을 우리가 준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치매는 바로 이 단백질 이상으로 뇌 이상 단백질이 쌓여서 생긴다고 하는데요. 아직 정확하게 뭐 고치거나 아니면 낫게 하거나 이런 방법들은 계속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경제적인 비용을 준비해야 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증상을 통해서 건망증을 통해서 인지장애를 통해서 우리가 뇌 손상을 거쳐서 치매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요. 치매에 대한 준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증도별로 어떤 치매가 가장 많은지를 먼저 볼 텐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요. 경도와 중증도는요. 사실은 일상생활에 어떤 분들은 좀 크게 차이 나지 않게 일상생활 하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경증에도 심각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경증과 중증도, 즉 CDR 1.2점은요. 대부분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중증일 때는 이제 혼자 자력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수시간호가 필요하거나 시설로 이제 모시게 되는데 어쨌든 경도와 중증도는 누구나 먼저 겪는 과정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 체경도 같은 경우는 치매는 아니죠. 깜빡깜빡 한다고 치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가벼운 CDR 1점이라는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요. 이 기간이 좀 긴 분도 있고 좀 짧은 분도 있는데 보통 40%가 넘는 분들이 경도 치매를 갖고 있다고 해요. 대부분은 그냥 건망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시설에 가서 검사를 하게 되거나 하면은요, 경도 치매 진단을 받게 되죠. 그리고 중증도 좀 더 진화가 되면요, 심화가 돼서 중증도는 26.9%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경도와 중증도가 바로요 67.2%. 10명 중 한 7명은 CDR 1, 2점에 머물러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아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요. 중증 치매로 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평생토록 시설에서 모시게 되는데 이때 경제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치매 보험을 준비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치매 진단을 받고 나서도요. 평균은 12.6년 이상을 산다고 하는데 요즘처럼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장수 때문에요. 다 낫지 않은 상태에서 훨씬 오래 살게 됩니다. 15년, 20년 이상을 살게 되죠.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는 돈을 계속 시설에다 보내서 케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비용은 보통요.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자녀나 배우자가 고스란히 맡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자녀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건강할 때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요. 연평균 관련 비용이요. 2,200만 원 정도
네, 이런 부분을 평생토록 월 200 정도를 계속 네, 시설로 보내서 케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돈이 있어야지 이 부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치매보험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12.6년을 생존한다고 했는데요. 5년 생존한다. 치매 진단을 받고 5년 생존한다 그러면 약 1억 1천만 원, 1억이라는 돈이 필요하죠. 그리고 10년 정도 산다. 그래도 아직 평균 정도 생존 기간이 아니지만 10년만 산다 하시더라도요. 2억 이상의 돈이 들게 되죠. 그러면 치매 진단 후에 15년을 산다. 그럼 약 3억이라는 돈을 네, 준비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어떻게 할까요? 저축으로 할까요? 아니면 어디다가 투자를 해서 돈을 굴릴까요? 고민되시죠? 저축을 한다 그러면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치매보험을 준비할 때 특히요. 경증 치매와 중등도 치매 그리고 중증 치매 이 세 가지를 보통 진단비를 준비하게 되고요. 그리고 평생토록 시설로 보내드려야 될 간병자금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금액은 이제 개인의 맞춤에 따라 준비할 수가 있죠. 그거 외에도 간병인을 쓸 수 있는 네 간병인 지원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시설로 모셨을 때 하루당 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입원 일당을 준비하실 수도 있고요. 치매로 인해서 입원하게 됐었을 때 입원비를 따로 준비하실 이런 다양한 특약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릴 보장과 보험료를 알려드릴 텐데요. 제가 어떻게 보장을 오늘 안내해드리려면요. 경도 치매 같은 경우는요. CDR 1점, 진단자금 500만 원, 그리고 CDR 2점인 중등도 진단자금 500만 원. 각각 지급해드리고요. 혹시 중증 치매까지 가시게 되면 진단자금 1,000만 원과 매월 생활자금을 100만 원씩 살아있는 동안 내내 평생 지급하는 이 정도 보장을 가지고 제가 오늘 안내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총 진단비 2,000만 원 말씀드렸고요. 매월 생활자금을 평생토록 100만 원씩 월 100만 원씩 그러면요. 치매 진단 후에 평균 12.6년을 제가 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통계 자료에 의하면 자 15년 생존한다고 가정하게 되면요. 약 2억 원이 들게 되죠. 네, 아까 2억 1천만 원 이렇게 막 들었는데 만약에 이 보험을 이대로 준비하시게 되면요. 15년 생존한다고 가정하시면요. 네, 2억 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런데 진단을 받았는데 20년을 생존하신다. 라고 하면은 2억 6천만 원 보장받습니다. 왜요? 매달 생활자금을요. 평생토록 주기 때문에요. 20년 생존하시더라도 보험료 인상 없이 이 보장을 다 해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15년 생존하면 2억 원, 20년 생존하면 2억 6천까지도 보장할 수 있고요. 그 이상 사신다 하더라도요.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 담보대로 하신다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예, 보험료는요. 40세, 50세, 60세 제가 20년 나 90세 만기로요.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예시를 해드려 봤는데요. 네, 진단비 2천만 원과 간병자금 매월 100만 원씩 평생 지급하는 이 조건으로 보험료는요. 40세가 가입하면 3만 원대, 60세도 6만 원 정도 가입을 하시면요. 이 보장을 평생토록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살아있는 동안 내내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보장을 2억, 3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총 보험료가 얼마일까요? 1,000만 원 정도입니다. 40세가 가입하시면요. 828만 원으로 2억 3억을 보장 받으시는 거고요. 60세가 가입하시더라도요. 1,482만 원으로 2억 3억 살아생전에 내가 평생토록 걱정 없이 이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약간 비싸지만 어쨌든 1,000만 원대로 내가 2억이 됐던 3억이 됐던 살아있는 동안 내내 보장을 받게 되는 이 보험료가 바로 3만 원에서 6만 원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만약에 내가 건강하다라고 하시면요. 80세 시점에 치매 걱정이 없다 그러면요. 그때 해지하셔서 노후 자금으로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2억과 3억을 내가 저축을 한다 그러면 가능하실까요? 네, 2억 원을 마련하려면요. 15년간 약 111만 원 정도 저축을 들으셔야 되는데 적금을 들어야 되는데 월 111만 원씩 적금 가능할까요? 치매를 위해서 준비하실 수가 있을까요? 네,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 4만 원대를 가지고 또 1,000만 원대를 가지고 2억, 3억의 보장을 준비하시면 어떨까요? 저는 감히 이렇게 저렴한 보험료로 많은 금액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실제 보험료 볼 텐데요. 자, 90세와 95세 만기로 제가 두 가지 예시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남성 같은 경우도요. 3만 원대, 90세, 95세 만기로도 3만 원대. 여성 같은 경우는요. 예, 4만 원대. 여성이 남성보다 보통 한 10년 정도 더 오래 사시는 건 아마 통계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0세 만기로 하셔도 되고요. 95세 만기로 하셔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생활자금을 100만 원으로 해서 너무 비싸다라고 하시면요. 50만 원으로 줄이셔도 되고 60만 원으로 하셔도 되고 경제적인 여건에 맞춰서 내가 납입할 수 있는 능력에 맞춰서 보험료를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진단자금도 총 2천만 원인데 나는 1천만 원만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또 보험료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는 만큼 내가 부담할 수 있는 만큼만의 보험료로 맞춤 설계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보통 3만 원대를 가지고 내가 평생토록 배우자와 자녀, 나를 케어해줄 이런 가족들에게 이 짐을 좀 덜어드리는 이런 좋은 방법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 연령은요. 30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중증 치매 진단 시 매월 100만 원씩이요. 평생 지급합니다. 어떤 곳은 5년만 지급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곳은 15년만 딱 지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시청자님께 보여드릴 이 치매보험은요. 평생토록 살아생전 내내 월 100만 원씩 보장해주는 이런 내용이고요. 납입이 다 끝났다. 그랬을 때 나는 치매가 없고 정말 건강하고 치매로부터 걱정스럽지 않다라고 하신다면요. 이 부분을요. 해지하셔가지고 목적자금, 목돈으로 노후에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적립률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일종의 보장성이지만 저축처럼 두 가지를 다 가져가는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진단 시에는요. 납입 면제, 더 이상 보험료 내지 않고 계속 끝까지 만기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치매 진단을 받고 나서는요. 혹시 사망을 하시더라도요. 36회 3년치는 매월 100만 원씩 유족에게 지급해드리기 때문에요. 진단비 2천만 원과 매월 100만 원씩 36개월 3,600, 총 500만 원을요. 내가 진단 받은 후에 사망하시면 무조건 확정적으로 지급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렴한 보험료로 2억, 3억, 4억까지도 내가 살아생전 내내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저렴한 치매보험. 이 시대에 누구나 필요한 이 치매보험 저렴하게 준비해서 모든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짐들을 좀 덜어주면 어떨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라이플라네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보험료는 비싸고 보장받기 까다로운 치매보험은 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험료는 정말 가볍고 묵직하게 보험금은 받을 수 있는 치매보험을 드렸습니다.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런 건망증이 초기 치매로 이어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다른 치매 보험을 찾아보시면 초기 때에는 진단비가 한 100만 원에서 많아봤자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린 치매 보험은 일단 초기 치매 진단비도 500만 원이 나온다고 하고 거기에다가 또 계속 진행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중증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진단비 1,000만 원에 매달 100만 원씩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이런 보장이 가능해 하시면서 연락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3310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치매가 단계별로 진행이 되겠지만 혹시나 바로 중증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경증 진단비나 중등도 진단비, 그 초기 때 진단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전문가님,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경증 치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좀 이상하다 해서 검사했더니 중증까지 갔다라고 하면요. 그 전에 지급하지 않았던 것을 그 시점에서 드리기 때문에 혹시 놓치더라도요. 괜찮습니다. 한꺼번에 어쨌든 진단자금은 총 2천만 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는 진단자금이 지급되니까 다 지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발견됐어도 초기 때 진단비까지 다 받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문자도 조금 비슷한 문자가 왔어요. 7109님께서 만약에 치매보험에 제가 가입을 했는데 치매에 안 걸리고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내가 낸 돈이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데 사망 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님? 가입 후에 혹시 사망을 하시게 되더라도요. 내가 낸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책임준비금이라 그러는데
내가 사망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내가 낸 돈을 적립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적립을 해서 그 부분을 한 69%, 70% 정도 이 정도는 돌려주기 때문에요. 이거를 책임 준비금이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진단을 받지 않고 사망하더라도요.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는 뭐 치매 보장에 대해서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도 좀 손해를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사망을 하게 돼도 내가 낸 돈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박주영 전문가님과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 했습니다. 자, 치매,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래 살게 되면 될수록 내가 혹은 우리 가족이 치매에 걸릴 확률은 점점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특히 오래 사시는 여성분들 아래 전화번호 계속해서 열려있죠. 02-3153-2666번 또 문자번호 013-3366-0110번 편안하게 연락 주셔가지고 또 보험료는 더 낮출 수 있다고 하니까 노후 대비책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 플랜 AB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자산을 하나로 달러 종신보험이라고 합니다. 어떤 보험일지 맹종원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방송 보시고 좀 신기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종신보험인데 달러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종신보험인데 달러다. 뭐 네.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를 분리하시면 돼요. 일단 종신보험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보장을 받는 보험. 그렇죠. 그런데 보장을 받게 되면 돈을 내잖아요. 근데 돈을 원화로 낼 것이냐 달러로 낼 것이냐 했을 때 둘 다 가능하다. 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달러로 내야 되고 뭐 까다로운 절차가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런 건 네. 아닌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원화보험 같은 경우에는 원화만 가능하잖아요. 달러 보험은 원화도 가능하고 달러도 가능하다. 그래서 둘 다 가능한 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렇다면은 뭐 일단은 우리가 이왕이면은 좀 양쪽 다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넣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이것저것 다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종신보험이잖아요. 뭐 네. 어떻게 자산도 같이 준비하고 보장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네. 걸까요? 처음에 제가 원화도 되고 달러도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왜 굳이 원화가 되는데 달러를 왜 할까? 예. 이제 그 이유가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네. 겁니다. 왜냐하면 달러라는 것이 우리가 뭔가 가치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예. 자산을 우리가 모을 때
어디에다가 주로 하시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두 가지로 크게 나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금융자산이라고 해서 현물자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물자산이 있어요. 그러면 현금이나 현금성이 되는 자산하고 그다음에 물건으로 되는 자산이 있는데 아나운서님은 자산이 이 중에서 어디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참 그런 선택을 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자산이 얼마 없긴 합니다만 뭐 어떤 거라도 있으면 그렇죠. 좋겠는데 어떤 거라도 있으면 뭐 좋죠. 주식은 저는 이제 하다가 요즘은 또 안 하고요. 가지고 싶네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예. 구분돼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일단 실물 자산 같은 경우는 목돈이 있어야지 좀 가능한 거. 그렇죠. 그쵸. 그리고 처음부터 큰 돈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금이 가능한 소소한 금액이 가능한 거는 조금씩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이거 구부직 보면은 밑에 보면은 부동산 있고 위에 보면 예금 적금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보면은 부동산을 우리가 소액으로 계속 사고 싶다 그러면 한 평 이렇게 계속 사서 100평까지 살 수 있을까요? 좀 어렵죠. 어렵죠. 일단은, 이게 부동산이 요즘 어렵습니다. 가격이 또 너무 많이 올라서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100평을 사기 위해서 예금이나 적금은 계속 소소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느낌상 이제 어떤 게 현금 자산이고 어떤 게 실무 자산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오늘, 내일, 다음 달, 내년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런 현금 자산입니다. 그래서 현금 자산인데 요즘에 금리가 너무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 자산 중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달러에다가 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자, 투자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돈이 불어난다는 의미 때문에 제가 투자라는 표현을 했는데 자, 아나운서님은 주식 하다가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주식은 하락하는 경우도 있죠. 제가 한번 경험을 하고 나서 네. 조금 빠져나와 있는데요. 뭐 요즘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투자의 개념으로 젊으신 분들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위험성이 없다라고는 진짜 볼 수는 없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래서 주식은 약간 전문성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전문성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달러는 계속해서 그래도 아무래도 최근에 잠깐 쭉 오르는 그렇죠. 모습인데요. 떨어진다고 해도 많이 떨어지지는 네. 않잖아요. 그래서 달러를 이용해서 내가 두 가지를 전부 다 이제 확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보장입니다. 그래서 보장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소액으로 시작을 했는데 무슨 큰 일이 생겼을 때 목돈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자산적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적은 돈을 투자해서 많이 받게 되는 거냐. 자, 연금이나 아니면 목 같은 경우에도요. 한 번에 내가 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액으로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데 자, 이 두 가지 기능을 전부 다 합해 놓은 게 바로 종신보험이고 종신보험 중에서도요. 투자적 가치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바로 달러 종신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망 보장을 기본적으로 가져가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거의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제 같이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사망 보장은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뭐 이게 달러로 인한 환차익 그것까지 좀 받아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앞에서 제가 계속 달러 하니까 네. 왜 그래나 하는데 예를 한번 들기 위해서 제가 보시면은 우리가 현금으로 보면 5만 원짜리 이제 제가 지폐를 준비를 했고 하나는 이제 달러를 준비했는데 자, 의미상으로 보면요. 우리가 그 큰 위기가 우리나라에 온 것으로 보면 한 70년 전에 6.25 사변이 있었잖아요. 예. 네. 그 다음에 휴전하고 나서 아주 번창했던 시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달러 화폐 시장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위기에 강하다는 뜻이죠. 예. 자, 가까운 예로 20여 년 전에 우리 IMF를 겪었잖아요. IMF에도 역시 화폐의 중요성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달러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원화보다는 달러. 자, 어떤 느낌이냐면요. 또 하나 우리가 외국에 갈 때 환전을 하잖아요. 달러로. 왜 굳이 환전 수수료를 주면서 달러를 갖고 외국 가서 또 그 나라 화폐로 또 환전을 합니다. 우리나라 돈을 갖고 가도 되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달러의 가치 자체가 그렇죠. 뭐 떨어지지 않으니까.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쵸. 어느 나라 통용이 되기 때문이죠. 그쵸.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원화를 갖고 가는 것보다 쓰기 편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를 수수료를 주고 두 번이나 환전을 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가치가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 때문에 아무래도 원화보다는 달러가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직은 이익인 것 같긴 한데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게 뭐 몇 년 뒤, 뭐 수십 년 뒤에 얼마나 내가 벌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될까요?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네. 그냥 가치적으로 계산 한번 해볼게요. 30년 정도 후다 그러면 나이가 조금 되겠죠, 그때쯤이면. 그렇죠. 우리나라 돈이나 아니면은 외국 달러나 그때 되면은 아마 조금 늙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내가 종신보험이든 목돈이든 뭔가 준비를 했다라 그러면 가치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얼마나 늙었나 한번 볼게요. 자, 원화로 보면요. 1억을 내가 준비를 해서 30년 뒤에 원화의 가치로 한번 보았더니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더니 약 5천만 원대밖에 안 됩니다. 현재 1억의 가치가. 예. 근데 달러 같은 경우는요. 1억을 똑같이 준비한다고 하면 86불을 준비했는데 30년 후에도 동일하게 1억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 때문에도 내가 늙지 않는 돈, 그러면 자산적 가치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뭐 과자 하나 사 먹거나 짜장면이 뭐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야 네.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 확실히 옛날에 그 우리가 알던 그 원화의 가치가 막 바뀌고 있는데 그렇죠. 그냥 거기에 맞춰서 적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은 달러로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이익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달러 가격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달러 가격 같은 경우 지금은 이제 1,120원, 30원대를 지금 네. 유지하고 있는데 주식에 투자하거나 달러에 투자하거나 우리가 투자의 시점, 투자라는 개념을 보면 언제가 가장 좋습니까? 라고 하면은 대답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아는 건 뭐냐면 저점에서 구매하면 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면 어느 시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점이라는 것을 적용 한번 해보면요. 현재의 달러의 가치 분명히 저점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하락할지 언제 상승할지는 모르지만 저점이기 때문에 지금이 달러에 투자할 때는 바로 타이밍이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니까 달러를 매수하기에 좀 좋은 시점이다. 그쵸. 달러로 가지고 있기 좋은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달러를 활용한 보험을 만나보는 거잖아요. 네. 종신보험이니까 뭐 메인이 되는 사망 보장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좀 어떻게 되는지 리스트 좀 만나볼까요? 일단 이제 종신보험이니까 네.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나 좀 보여야 될 텐데요. 종신보험이니까 보장은 종신보험을 해줍니다. 그래서 연령대로 보면은 15세 성인이 가능한 나이부터 65세까지가 가능한데요. 달러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확정 이율이에요. 2.3% 확정 이율을 해주고 환차액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2.3%에 만약에 달러의 가치가 높아간다면 환차액 수익률은 별도로 수익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납입 기간을 보면요. 최소 5년 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5년, 7년, 10년 안에 내가 목돈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짧은 기간 동안에만 납입을 하고서 보장을 받기 원하신다. 아니면은 목돈을 만들기 원한다라는 분들한테도 좀 적합할 것 같고요. 이 달러 같은 경우에는 추가 납입이라는 기능은 없어요. 근데 추가 납입 대신에 우리가 원화로 달러로 항상 환전해서 돈을 낼 수 있잖아요. 근데 달러의 가치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화로 130%까지 고정으로 납입이 가능하세요. 그러면 이게 바로 추가 납입할 때 우리가 뭔가 이익이 많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추가 납입은 아니지만 이런 추가 납입 같은 기능이 있어서 수익률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달러를 활용한 종신보험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한 회사를 준비해 주신 것 같아서요. 네네. 이거 조금 비교를 해주세요.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해 드릴 텐데 네. 하나는 기본적인 거 그리고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약간 추가적인 부분인데요. 기본적인 부분을 보면은 납입 기간 동안에 그 안에 해지할 경우에도 해지한금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간에 혹시 유지를 못한다라는 불안을 같이 갖고 계신 분들 아니면은 환차액을 조금 이용해서 목돈을 마련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본형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셔도 좋습니다.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요. 납입이 종료하는 시점에 100% 내가 납입 금액을 보증을 해주는데요. 돈이 더 이상 불어나지는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기간, 5년, 7년, 10년, 20년 확정된 기간 동안에 내가 무엇인가 목돈을 마련한다라고 생각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제 추가형인데요. 같은 회사인데 그렇죠. 형태를 다르게 준비하는 거죠? 네. 추가형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다른 게 뭐냐면요. 납입이 끝나는 시점 5년, 7년, 10년, 20년은 다 동일합니다. 납입이 끝나는 시점에도
100% 원금을 보존하는 것도 똑같은데요. 납입이 끝난 이후에 돈이 불어나요. 그리고 오. 사망 보장도 불어납니다. 보장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그렇죠.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커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자산적 가치를 원하신다. 아. 내가 돈이 증액되는 걸 원하신다라고 네. 하는 분들은 추가형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이걸 좀 비교를 해볼게요. 정확하게 이제 한 회사에서 기본형이냐 추가형이냐 이건데 차이점을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기본형과 추가형 같은 경우 네. 모두 다 납입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납입이 종료되는 시점에 100% 원금을 보존해 준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자, 차이점은요. 기본형은 납입이 종료한 이후에도 돈이 자산적 가치로는 불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간 동안에 목돈을 마련하는 목적이면 기본형이 좋고요. 추가형 같은 경우는요, 오랜 기간 동안 내가 자산적 가치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사망 보장도 증가되고 그 다음에 금액도 계속 증가됩니다. 그래서 납입 기간에 따라서 15년이나 20년 납입 같은 경우는 최고 2%의 증가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적립금이 증가되니까요, 나중에 연금이나 이렇게 내가 노후에 쓰실 비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추가형 같은 경우에 유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왕이면은 하나 더 가져가는 게 좋으니까 B 쪽으로 그러니까 추가형 쪽으로 좀 마음이 쏠리긴 하는데 전문가도 저랑 비슷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마음이 맞아요? 같이 통한 네.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짧은 기간 동안에 뭔가 목돈 마련하는 목적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분명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내가 소소한 돈을 계속해서 모아서 나중에 정말 큰 목돈을 마련하고 싶다라고 하면 변하지 않는 금액으로 본다라면 보장과 자산적 가치, 나중에 사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내가 분명히 현금이 필요해지거든요. 노후돼서는. 그러면 현금이 필요할 때 돈이 불어난 게 이왕이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내 돈을 늘릴 수 있는 추가형이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많은 시장이죠. 이럴 때일수록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에 투자하기 적당한 시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달러를 활용한 종신보험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만큼 사망 보장이 필요하다. 우리 가족을 좀 지켜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사망 보장도 챙겨 가시면서 추가형으로 선택을 하시면은요. 사망 보장금도 점점 더 늘어나고 적립금도 계속해서 쌓이기 때문에 달러로 인한 환차익까지 기대를 해보신다면은 돈을 또 벌어갈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가족들을 위한 종신보험 준비하면서 또 따로 보장 자산을 준비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나 문자 통해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맹충호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전화 통해서 실시간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전화 걸려와 있다고 하네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보험 아. 고민 있으실까요? 네, 제가 지금 보험 남편 거가 되어 있는데 예. 이거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요즘 TV에서 많이 상담을 해주던데 하고 예,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전화 드려봤습니다. 네, 우리 남편분요. 올해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 거기 다 써있는데 85세 되셔요. 남편분이 40대 중반쯤 되시고 특별히 뭐 아프신 데는 없으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남편분 보장이 괜찮은지 한번 보험료 대비해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증권부터 보시죠. 자, 40대 중반에 우리 남편분의 증권입니다. 프리미어 CI 보험, 운전자 보험과 단체 상해 보험, 실비 포함해서 들고 계시네요. 보험료는 27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 있습니다. 보험 3건 가지고 있는 40대 중반 남편분의 증권의 확인을 원하신다고 합니다. 이 보험료 대비해서 보장이 괜찮은지 한번 열어보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은희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도 남편분이 네. 이제 아프신 데는 없고 건강하시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지금 증권 네. 이제 보내주신 걸로 알아볼 건데 지금 단체 상해보험에 실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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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회사에서 예, 갈수 네, 있어요. 회사에서 네. 예, 들어져 있는 실비보험이 갖고 계신데 요거는 나중에 퇴직하시거나 퇴사하실 때 전환 실손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빼놓고 나머지 지금 실제로 납입하고 계신 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CI 보험에 지금 가입이 되어 계신데 혹시 시청자님 이거 종신보험이라는 건 알고 계시나요?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보장성인 것보다는 약간 종신보험에 가까운 보험인데요. 일반 네. CI 보험에 지금 가지고 계신 거는 한 80% 정도를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선납으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보험으로 가지고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그 보장 내용을 보면 지금 가지고 계신 게 보장성으로 가지고 계신 거는 지금 CI 보험 지금 한 건만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는 지금 운전자 보험 한 건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네. 근데 CI 그러긴 보험 한데, 네. 예, 보험료가 조금 많이 나가고는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게 20년 납으로 가지고 계시긴 하지만 5천만 원 사망보험금 가지고 계신데 여기에 지금 보험료가 25만 1천 원 정도가 돼요. 그 25만 있는데 이제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80%를 1회로 선납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보험에 가입되어 계시기 때문에 네. 지금 암 진단금을 제외하고는요, 나머지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 뭐 간이나 폐 이런 질환에 걸렸을 때 중대한 질병이라는 게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고 나서 후유장애라던가 어떤 인지장애 같은 것들이 생겼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진단금이 주계약에서 한 번만 나가기 때문에 두 번째 CI 보험 특약이 지금 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수술비, 암 수술비, 뭐 유사암 진단비 이런 것들이 들어져 있는데 요거는 지금 두 번째 CI 같은 경우에는 3년 갱신형, 또 모든 수술이 보장되는 종수술도 3년 갱신형으로 되어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로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예전에 이제 가입이 되어 계셔서 지금 현재 그 민식이법이 적용이 안 되어 있는 운전자 보험이세요. 예, 벌금이 500만 원밖에 안 돼 있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500만 원밖에 안 돼 있어서 요것도 조금 고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제가 지금 내는 보험료가 네네. 사실 애 하나 키우고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뭐 이제 남편 보험 이렇게 해서 제대로 뭐 돼 있겠지라고 했는데 네. 이제 다른 분이 오셔서 이런 거가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요청을 해서 상담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네.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가요? 네네. 제가 이제 보내주신 증권으로 대비해서 그리고 나이대 대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요. 주요 3대 네. 질병에 대해서 진단을 받았을 때 바로 지급받을 수 있는 이런 보장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녀분이 많이 네. 다 이제 성장을 하신 건가요? 뭐 이제는 종신 뭐 보장에 대해서 꼭 네.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갖고 계신 건 아니신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애가 어렸을 때는 그런데 이제 애가 다 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남편 나이가 이제 조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뭔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리고 요즘 조금 이렇게 좀 피곤해하고 그래서 보험이 조금 더 걱정돼가지고 네. 사실 전화 드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질병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나이대에 이제 접어드셨어요. 안타깝게도요. 네, 40대 네. 중반부터 적어도 70대까지는요, 암 발병률도 굉장히 또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CI 보장국 같은 경우에는 암 진단금 4천만 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첫 번째로 암 네. 진단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두 번, 세 번 일어나는 질병에 대해서 보장 금액도 작고 보장 폭이 좁기 때문에 좀 보장 폭이 넓은 보장으로 가져가셔야 되는데요. 이 암진단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으로 종합보험으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암진단금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보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두 개로 나누어서 제가 만들어 보았어요. 네. 그래서 암진단금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초기 진단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갑상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뭐 경계성 종양이라든지 이런 유사암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암 진단금도 2천만 원, 그리고 일반암 진단금 5천만 원, 그리고 방사선 치료비 요즘에 표적 방사선 치료비라고 해서 암세포만 죽이는 이런 신기술 치료법까지 함께 넣어서 보장을 한번 암만 따로 보장을 만들어 드려 봤고요. 그 두 번째로 2대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각종 수술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장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요즘에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허혈성 진단비로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심혈관 진단비로 진단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허혈성과 심혈관이 좀 다릅니다. 예, 허혈성 진단비로 가지고 있으면 심장에 100%를 보장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심장의 81% 정도만 보장이 되는 거고요. 심혈관 진단비는 심장의 혈관 질환의 100%를 보장해주는 보장이기 때문에 수술과 진단비를 모두 뇌, 심, 혈관 진단비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각종 수술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종수술비로 이제 수술비를 마련해 드렸고요.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가족 중에 한 분은 꼭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이시기 때문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 그리고 또 상해 후유장애 이렇게 해서 3대 질병에 대해서도 진단금을 좀 크게 또 보장 폭은 좀 넓게 해서 만들어 드렸고요. 보험료도 거의 27만 원 정도 내고 계셨는데요. 보험료도 7만 원 좀 넘게 좀 줄여드려서 한 20만 원대로 만들어 드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보장폭이 좀 넓어졌는데 보험료는 한 7만 원대가 좀 더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민하고 있던 부분 그거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꿔서 이렇게 해보라고 이제 보장 부분을 좀 넓혀보라고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보험료를 이제 줄이면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건데. 네, 이렇게 그러면서 부족한 것이 없을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좀 고민 더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렇고 지금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제 민식이법이 적용이 되지 않았던 보험으로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요. 이제 10,000원 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보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해서 벌금도 3,500만 원까지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1억 원까지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2천만 원까지 해서 보장 폭이 넓게 했지만 보험료도 좀 더 줄어들었죠. 이렇게 해서 가져가셔도 보험료는 많이 줄어들고요. 보장 폭이라든지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이게 한번 문의를 지금 갑자기 또 이제 또 채팅창에서 이제 문의를 주신 분이 계신데요. 중대한 질병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후에 후유 장애나 이런 임지 장애들이 생겼을 때 문제가 면 그때 이제 지급이 되는 거라서 굉장히 받기 힘든 진단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연락 너무 잘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도 키우시고 그런데 남편분 보험료도 20만 원 후반대면 꽤 나가잖아요. 그런데 한번 열어봤더니요. 20만 원 후반 보험료를 내고 계신데 우리 남편분이 정말 아플 때 보장받는 부분은 정말 좀 조금이었고요. 그리고 또 보험료도 갱신되는 보험료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이것들을 정리를 하고 이제 남편분이 지금은 건강하시지만 앞으로 아프게 될 때 뭐 대표적인 3대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이럴 때 좀 쉽게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 넓혀드렸고요. 이거 운전자 보험도 예전 운전자 보험인데 최근에 또 민식이법이 시행돼서 운전하시는 분들 걱정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민식이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나서 이것까지 포함된 보험으로 저희가 바꿔드렸는데 보험료가 지금 7만 원이 넘게 줄어드시고 갱신에 대한 부담도 낮아지시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바꿔가시면 남편분도 부담 없으실 것 같고 나중에 우리 시청자님 증권도 보내주세요. 네. 용기 내서 전화 드렸는데 도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방송 보시면서 용기 내서 한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옛날에 그 민식이법이 시행되기 전에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계시거나 우리 남편분 혹은 가족들의 보험이 정말 아플 때 잘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그리고 제 값을 하는 그 보험료의 보장 내용인지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문자 번호 나가고 있죠. 02-3153-2666번 또 그리고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